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는 31일 실시되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본 내각은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신임 총리로 연이어 교체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이고, 특히 기시다 총리가 내각 출범 4주 만에 진행하는 선거라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시기에 자민당을 수세에 몰아넣는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이 일본 정치계를 강타했습니다. DAPPI는 16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일본의 익명 트위터 계정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그동안 극우 성향의 어느 일반인이 이 계정을 통해 자민당을 옹호하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자민당과 거래하는 인터넷 업체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여론조작인 것인데요. DAPPI는 주로 DHC가 운영하는 우익 성향 방송 영상이나 국회 영상을 짧게 편집해 올리면서 자민당은 칭찬하고 상대당은 비난해왔고,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영상을 왜곡 편집해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의 정체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의 소송 과정에서 만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고니시 의원은 허위 사실까지 게재한 DAPPI의 일방적 공격에 시달리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익명의 계정이니 먼저 소유자를 특정해야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소유자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의 소유주가 완즈퀘스트란 이름의 법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인터넷 업체는 불과 15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의뢰받은 웹사이트의 기획, 제작을 하는 것이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이 기업 거래처 명단에 떡하니 자민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야당은 집권 자민당이 민간 기업에 의뢰해 개인 계정처럼 위장한 트위터 계정으로 여론 조작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자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여론 조작 의혹은 선거의 방향을 좌우하는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요 일간지는 자민당의 치부를 드러낼 이 문제를 그다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매체와 지방신문, 주간지가 맹활약을 펼칩니다. 도쿄신문은 자민당 도쿄도 연맹이 서버 비용 등 수십만 엔을 이 업체에 지출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슈칸분슌 최신호도 자민당이 2014년부터 이 업체의 웹사이트 제작비 등으로 약 5,800만 원을 송금했고, 오부치 6호 자민당 조직운동 본부장의 자금관리단체가 총 2천만 원가량을 이 회사에 지출했다고 보도합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자민당이 이 회사에 여러 건의 사업을 발주하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 매체 아카하타 역시 자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신문은 인터넷 업체의 사장이 자신은 자민당 사무총장인 모토주쿠 히노시의 친척이라고 밝힌 적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모토주쿠라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모토주쿠는 2000년 이후 계속 자민당 사무총장을 맡아온 인물로 자민당의 금고직이 어둠의 간사장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민당 내 자금 흐름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과 이 업체의 사장이 정말 친척 관계라면 더욱더 자민당의 여론 조작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 그래도 자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 사건까지 터지자 자민당 후보들은 좌불안석입니다. 실제로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광을 입고 지지율 혜택을 받았던 아베 키즈들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자민당 소속 후보는 277명 가운데 당선이 유력한 아베 키즈는 3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내각의 높은 지지율 아래 재선에 성공한 1에서 3선 의원들을 아베 칠드런, 아베 키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번 중의원 선거가 아베가 없이 치르는 첫 선거인데 시작부터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벌써 현실이 됐습니다. 중의원 선거 전에 실시한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기대 이하 성적을 거둔 겁니다. 자민당은 보궐선거에서 두 곳 모두 승리를 기대했지만 야당 후보에게 한 석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 석 가지고 뭘 그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한 석의 의미는 큽니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가 총선을 가름할 바로미터라고 여기고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얼굴로 치르는 첫 번째 선거라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 호소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들은 야당이 가져온 이번 한석이 31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잃고 심각하게 패배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위기에 빠진 자민당을 구하기 위해 아베 전 총리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베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영상을 남겼는데요. 첫날 구독자 수는 13만 명, 짧은 길이의 동영상 2개만 업로드돼 있었지만 역대 최장수 총리라 그런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베 신조 채널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베 채널의 모든 영상에는 댓글이 단 하나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일본의 몰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아베 요원을 위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시고 싶을 텐데요. 현재 이 채널의 댓글은 모두 막혀있기 때문에 댓글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적진에서 본인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댓글을 막아놓은 것인지 분명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는데 댓글은 막아놓는 게 아베식 소통인지 정확한 이유는 아베만이 알고 있겠죠. 이렇게 되자 일본 내에서도 아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니칸 겐타이는 아베 신조 채널의 영상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단처럼 행세한다.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성이 제로였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지역에서 무려 구선 의원을 지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그런데 익명의 집권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가 유튜버로 데뷔한 이유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정에서는 기시다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는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신임 총리 기시다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유튜브까지 개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 출정식에서도 그가 선거 때마다 우려먹은 2가지 멘트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그러니까 총리 재임 중 지역구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인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이나 모리토모 학원 문제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아베는 법망을 용케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출마한 지역구의 야당의 후보들은 한 명은 프로레슬러이며 한 명은 신문사 사원 출신의 무소속 후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본 최장수 총리였고 무려 10선에 도전하는 아베를 이기기에는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아베 전 총리의 10선 도전 역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선 의원이 되고자 끝까지 쉬운 대진을 선택한 듯한데요. 결국 아베 전 총리가 이긴다 해도 프로레슬러를 이기고 10선에 올랐다는 조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